안녕하세요. 옛 이야기입니다. 옛 이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고 있으니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42세 여자입니다. 전 요즘 핫한 모모 부부라는 프로그램을 즐겨봅니다. 누가 어떤 사연을 보내면 그것을 배우들이 재현하는 프로죠. 보면서 가끔은 세상에 저런 일이 있나? 자자가 아니야? 할 때도 있었는데 어느 날 제 동생이 겪은 일과 비슷한 사연을 보고 정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싶어 저도 이곳에 사연을 띄워봅니다. 전 어려서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저보다 3살 어린 여동생과 단둘이 살아왔었습니다. 동생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지만 전 제 동생을 정말 아끼고 보살폈고 동생도 그런 저를 많이 의지하고 따르며 살았습니다. 자주 다투고 하는 보편적인 자매의 모습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에 주변에서도 사이좋기로 유명했죠. 그러다가 10년 전 당시 만나던 남자, 지금의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게 되어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되면서 동생과 함께 살던 집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동생은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마냥 어리게만 느껴지는 동생을 혼자 두고 시집을 간다는 건 생각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했던 32살 때에도 그 당시 기준으로 결혼하기는 좀 늦었던 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동생 걱정에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하나 생각도 했었죠. 너만 두고 이 집을 나가려니까 내가 너무 걱정돼. 언니 결혼 안 해도 돼. 혼자 사는 게 무서울 것 같으면 얘기해줘. 언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뱃속에 내 조카가 들으면 엄청 서운하겠어. 언니도 이제 내 걱정 좀 그만하고 언니 인생 살면 안 돼? 나 29살이야. 누가 보면 유난이라고 욕해. 동생은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며 짜증내듯 말했어요. 사실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29살 먹은 동생에게 하는 제 행동은 누가 봐도 유난스럽다는 걸요. 하지만 어려서부터 쭉 둘이 살았던 탓에 전 동생에게 어쩌면 언니 이상의 마음, 엄마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때문에 제 행동이 유난스럽다는 것을 알아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집에서 나가고 혼자 지낼 동생이 외로울까 너무 걱정되고 마음이 쓰여 하루라도 빨리 짝을 만나 시집을 갔으면 했었죠. 29살이 되도록 연애하는 걸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 걱정은 더 컸던 것이었어요. 내가 걱정하는 거 보기 싫으면 너도 얼른 시집을 가. 만나는 남자는 있니? 너 연애하는 걸 본 적이 없어 내가. 어머? 언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나 연애 잘하고 다녀. 언니가 몰라서 그렇지. 걱정 말고 몸 잘 챙기면서 언니 결혼식이나 잘 준비해. 그래. 아무리 나라도 내가 어떻게 다 알겠어. 나이가 몇인데 만났던 남자가 하나도 없겠어? 동생의 말에 조금은 안도했어요. 그렇게 전 동생 걱정을 아는 채 결혼했습니다. 그 후 얼마 못 돼서 아이가 태어나고 정신없이 시작된 육아 전쟁통에 동생 걱정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내심 올해는 결혼하겠지, 내년 안에는 하겠지 하면서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9년 뒤 저의 바람과는 다르게 동생은 38살이 되도록 시집을 가지 못한 노처녀가 되었죠. 이제 전 더 이상 간섭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생이 제 아이를 보러 집으로 놀러올 때마다 도대체 시집은 언제 갈 거냐며 폭풍 잔소리를 했고 그때마다 동생은 알아서 한다며 짜증을 냈죠. 맨날 알아서 그 알아서 한다는 때가 언젠데 너 조금만 더 있으면 40이야. 어떡하려고 그래. 언니 그만 좀 해. 이쯤 되면 포기할 때도 되지 않았어?
난 결혼 안 해도 상관없어. 물론 동생 말처럼 꼭 결혼을 해야 하는 건 아니죠. 결혼한다고 힘든 일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잘 맞지 않아 헤어지는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전 동생의 짝을 만나 결혼하고 자식도 낳고 외롭지 않게 살기를 바랬던 것 뿐이었어요. 저흰 단 둘이서 너무 외롭게 살았으니까요.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행복을 하루빨리 동생도 알게 되었으면 했죠. 너가 외로울까봐 그래. 제 말에 동생은 입을 꾹 다물고 아이만 쳐다보고 머리를 몇 번이나 쓰다듬었어요. 뭔가 올라오는 감정을 애써 참는 것 같은 모습이었죠. 외롭긴 한 것 같다는 생각에 동생이 돌아간 후 계속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어쩌면 동생도 간절히 바라고 있던 일인데 속도 모르고 제가 마냥 재촉하며 몰아붙이기만 한 게 아닌가 싶어 미안하기도 했죠. 전 좋은 사람이 아니라면 혼자 사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며 더 이상 동생에게 결혼을 재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고 동생은 39살이 되었어요. 이제는 아예 혼자 사는 것으로 마음을 굳혔나 보다 하려는데 어느 날 동생은 저에게 만나는 남자가 있고 그 남자가 한 번 이혼을 한 남자라고 했습니다. 동생도 나이가 좀 있으니 만나게 될 남자는 한 번 다녀온 남자일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지만 막상 현실로 다가오니 놀라긴 했어요. 나이는 몇 살인지 물었더니 동생보다 5살 많은 44살이라고 했죠. 동생의 결혼에 관련해 거의 체념을 했던 중이어서 그런지 만나는 남자가 있다는 동생의 말이 기쁘기보다는 어떤 사람이길래 한 번 결혼도 해본 사람이 나이 많은 내 동생과 재혼을 한다는 것일까? 애가 여러 딸려서 애를 돌봐줄 여자를 구한 것이 아닐까 하는 등 안 좋은 생각만 들었습니다. 제 동생도 나이가 많고 사실 그리 예쁜 편이 아니에요. 한 번 이혼도 한 사람이 왜 그런 제 동생과 재혼을 하려는지 분명 무슨 문제나 이유가 있는 사람일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던 것이었죠. 동생은 결혼을 생각 중이라는 자신의 얘기를 듣고 제가 당연히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지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제 눈치를 좀 보더니 말을 꺼냈어요. 언니, 왜 그래? 그렇게 결혼하라고 해놓고 왜 고민이 많은 표정이야? 아니야. 너무 갑작스러워서. 뭐 때문에 그러는데 말을 해봐. 내가 만나는 남자 이혼 경력 때문에 그래? 동생은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걸 눈치챘는지 계속해서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묻고 싶은 게 있으면 하라고 보챘어요. 저는 몇 번 망설이다가 동생이 불쾌해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떤 일 하는 사람이야? 그래도 무슨 일 하는 사람인지는 알아야지. 모 협회 사무국장이야. 벌이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부족해 보이지는 않아. 아직 거기까지는 얘기 못 해봤어. 애는? 있어? 아니, 없어. 아무리 그래도 언니, 내가 애 있는 남자를 만날까? 일단 그 남자에게 아이가 없다는 말에 약간은 안심이 되었어요. 그래, 조만간 인사시켜줘. 네가 결혼할 남자라는데 그래도 내가 한번 봐야지. 알겠어. 근데 언니, 그 사람 만나서 이상한 거 꼬치꼬치 묻지 마. 언니가 지금 그 사람 마음에 안 드나 본데 나도 뭐 볼 거 없어. 야, 네가 왜 볼 게 없어? 솔직히 나같이 나이 많고 별로 예쁘지도 않은 여자 이쯤 되면 결혼 포기했어야 돼. 언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잖아. 근데도 그 사람은 내가 제일 예쁘고 좋대. 나도 그 사람 한 번 다녀온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고 정말 좋은 사람이야. 알겠어. 일단 만나보자고. 동생에게 제 생각을 들킨 것 같아 민망하고 대화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지는 것만 같아 전 일단 만나보자고 둘러대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동네 커피숍에서 동생이 만난다는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커피숍엔 제가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고 문을 열고 저 멀리서 동생과 함께 들어오는 남자가 보였죠.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와는 다르게 멀끔하게 생겼지만 뭔가 뺀질해 보이는 인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엄마 같은 언니분이라고. 정말 별로인 첫인상이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본인보다 나이가 2살 어리다 하나 자기 와이프 될 사람의 언니, 예비 처형을 만나는 첫 만남에서 저렇게 무게도 없고 긴장감도 없는 말투로 말을 하니까 말이에요. 전 무표정으로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듣던 것보다 많이 무뚝뚝하시네. 계속해서 예의 없는 말투와 행동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저의 딱딱한 리액션에 동생이 저와 그 사람 사이에서 눈치를 보았죠. 언니, 이 사람이 좀 넉살이 좋아. 나한텐 없는 면인데 참 좋아. 동생이 뭐에 홀린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저 예의 없는 행동을 넉살이 좋다 생각하다니 염려했던 것보다 더 별로인 사람 같아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했습니다. 그 뒤에도 계속해서 동생이 늘어놓는 말도 안 되는 그 남자 칭찬만 주구장창 들으며 커피가 코로 들어가는지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 남자는 걸려온 전화를 받더니 그대로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일어나겠다고 하며 가버렸습니다. 끝까지 예의 없는 행동에 전 정말 기가 막혔고 그 남자가 커피숍을 나가자마자 동생한테 말했어요. 야, 너 저 사람이랑 결혼할 생각하지도 마. 꿈 깨? 언니, 진짜 왜 그래? 뭐 때문에 같이 있는 동안에도 내내 안 좋은 표정하고 있으면서 저 사람 눈치 주는데. 너 진짜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 저렇게 예의 없는 남자가 살면서 너한테는 예의 차려줄 것 같니? 예의가 없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성격이야. 오히려 저런 성격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랑도 잘 지내고 일도 잘해. 그런 건 모르겠고 말투도 순 날라리야. 누가 보면 내가 자기 친구인 줄 알겠더라. 그건 언니가 그 사람보다 어리니까. 동생은 뭐가 문제인지 정말 모르는 눈치였어요. 아니면 제가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건지 정말 답답했죠. 직업이 없다거나 어디가 아프다거나 하는 치명적인 문제는 아니었지만 전 정말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동생은 가만히 생각하고 있던 저에게 또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 나 혼자 이제 너무 외로워. 동생이 저의 아픈 곳을 일부러 찌른 걸까요? 그 남자가 한 군데도 마음에 들지 않아 생각이 많던 저는 외롭다는 동생의 말에 어쩔 수 없이 못 이기는 척 그래 결혼하라 했습니다. 어쩌겠어요. 동생이 그렇게 그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는데. 동생은 바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고 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하나뿐인 내 동생 결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를 도왔습니다. 바쁘다는 그 남자를 대신해서 신혼살림 보러 다니는 것부터 웨딩드레스 투어까지 전부 저와 함께 다녔죠. 신혼집도 생각보다 그 남자가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다 하여 제가 동생 몫으로 모아놓았던 돈으로 저희 집 근처에 얻어주었습니다. 결혼은 제 동생 혼자 하는지 준비하는 내내 코빼기도 안 비추는 그 남자 때문에 중간에 여러 번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 결혼을 엎어버려야 하나 고민했지만 그래도 결혼한다고 설레어 하는 동생을 보면서 애써 참았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흘러 동생은 결혼식을 올렸고 제 걱정이 멈춘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와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위안 삼았어요. 결혼했지만 제부는 출장이 매우 잦았고 가까이 살기도 하다 보니 동생은 저희 집으로 자주 놀러 왔습니다.
저를 보러 왔다기보다는 동생이 제 아이를 정말 예뻐했거든요. 흔히들 얘기하는 조카 바보였죠. 결혼 전에도 미용실이나 저희 집에 자주 와서 놀고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상한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제부 출장이 이렇게 잦으면 둘이 신혼생활은 어떻게 하나 싶었죠. 그리고 제 아이를 이렇게 예뻐하는 동생의 모습을 보니 애는 또 언제 가지려나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네 조카만 예뻐하지 말고 너도 더 늦기 전에 얼른 아이 하나 낳아. 조카보다 네 자식이 훨씬 더 예쁠 거야. 하고 아이 계획은 있는지 돌려 물어봤어요. 그런데 제 얘기를 들은 동생이 한숨을 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언니, 그 사람은 애 낳기 싫대. 뭐? 결혼 전에 둘이 얘기가 된 거야? 아이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낳기 싫다는 얘긴 줄은 몰랐어. 근데 어머님은 우리 둘 다 나이가 많으니까 결혼하자마자 애부터 가지라고 난리셨는데 아직도 맨날 전화하셔. 소식 없냐고.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애 안 낳을 거면 이런 건 좀 그 사람이 나서서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래도 다시 얘기해보지 그래? 제부도 살면서 아이 욕심 생길 수도 있잖아. 아니야 언니. 어쨌든 우린 딩크로 살기로 했어. 내가 아이들 좋아하기는 하지만 이 나이 먹고 임신이 되려는지도 모르겠고 된다고 해도 다 늙어서 어떻게 키우나 싶기도 하고 그 사람은 우리 둘만 행복하게 잘 살면 된다고 그게 자기 철학이래. 나도 공감해. 제부가 왜 제 동생이랑 결혼을 했는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애도 안 낳을 거면 굳이 왜 재혼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정말 제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을 한 건지 아무튼 두 사람이 그렇게 정했다고 하니 제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어요. 제 미용실 단골 손님 중에 최근에 출산을 해서 가끔 데리고 오는 갓난쟁이가 있었어요. 그 아기가 어찌나 예쁘던지 제 친조카는 언제쯤 볼 수 있나 내심 기대가 되었거든요. 더 이상 제가 간섭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아쉽지만 조카를 보고픈 마음을 애써 내려놓았습니다. 제 미용실은 동네 사랑방 수준으로 오고 가는 단골 손님이 많아요. 그 단골 손님 중에서도 그 아기 엄마는 30대 중반 정도 되었는데 성격도 순하고 둥글둥글해서 제가 막내 동생처럼 친하게 지냈던 손님이에요. 이름도 미진아 미진아 하고 부르며 편하게 지낸 지 5년 정도 되었는데도 항상 밝고 예의 바른 게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더니 최근에 아이를 안고 가게에 온 거예요. 전 결혼한 줄도 몰랐는데 언제 이렇게 예쁜 아이까지 낳았냐고 너무 축하한다고 머리 드라이도 선물로 해줬어요. 다른 더 좋은 시술을 해주고 싶었는데 모유 수유 중이라 어려웠죠. 그래서 저는 다른 미용 시술 대신 제 아이 어릴 때 쓰던 육아용품을 미진이에게 주었습니다. 사실 훗날 동생이 아이를 낳으면 주려고 아무도 안 주고 모아두었던 것이지만 동생네 부부가 딩크를 선언했으니 아까울 것도 없었어요. 미진이는 살림이 넉넉하지는 못해 그동안 필요한 것을 장만하지 못했었는데 너무 감사하다며 종종 커피를 사들고 가게로 놀러왔어요. 남편이 출장도 많고 일이 많아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고 자주 놀러왔는데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길래 이렇게 맨날 집을 비우나 궁금하긴 했죠. 하지만 구태여 묻지 않았고 미진이 아기도 너무 예쁘고 손님 없는 시간에 저도 지루하지 않아서 참 좋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미진이는 근처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됐다며 짐 정리 때문에 이번 주는 못 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로 이사를 가는지 물었더니 저희 아파트 바로 옆동으로 이사를 오는 것이었더라고요. 미진이는 저희 집 옆동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며 자기네 집도 자주 놀러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미용실 문을 닫고 퇴근하는 길에 집 앞에 미진이가 보였고 누군가를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미진이가 배웅하던 사람은 차를 타고 떠났고 전 미진이를 불렀어요. 미진아. 언니, 퇴근하시는 거예요? 퇴근했어. 오늘 마지막 손님이 펌 손님이어서 좀 늦게 끝났어. 근데 누구야? 아, 남편이에요. 남편? 이 시간에 어디가? 에이, 또 출장이 잡혔대요. 에이, 남편이 무슨 일을 하길래 그렇게 출장이 잦아? 이런 거 물어보면 실례인가? 아니에요, 언니. 실례는 무슨. 남편 협회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 아까 미진이 남편이 탄 차가 제 옆으로 지나갈 때 무슨 협회라고 쓰여 있는 걸 본 것도 같았어요. 제보도 그렇고 무슨 일을 하는지 그렇게 일이 많은지 모르겠더라고요. 자기 남편도 협회에서 일해? 우리 제부도 협회에서 일하는데 내 동생도 맨날 혼자 있어. 뭔 놈의 협회가 그리 일이 많은지. 어머, 언니 제부도 협회에서 일해요? 협회 일은 다 그런가 보네요. 전 그렇게 짧은 대화를 마치고 미진이 남편도 협회에서 일하느라 바쁜 걸 보니 제부가 괜히 바쁜 척하거나 딴짓하는 게 아니었구나 생각하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주 주말에 동생이 집으로 놀러왔어요. 나 지금 출근해야 되는데 오면 어떡해? 주말에 나 바쁜 거 몰라? 언니, 내가 왜 몰라? 그 사람 주말인데 강원도 출장 갔어. 할 것도 없고 심심한데 여기서 애나 보면서 있을게. 밥도 내가 챙겨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언니 늦은 것 같은데 얼른 가. 주말에도 먼 강원도까지 출장을 가다니 아무리 일이 중요하다지만 신혼인데 너무하지 않나 싶더라고요. 아무튼 전 동생에게 아이를 맡기고 출근을 했고 오픈 준비를 마치자마자 가게에 미진이가 커피와 작은 쇼핑백을 들고 왔습니다. 언니, 슈퍼 가는 길에 들렸어요. 아침부터 너무 고맙게 뭘 커피까지 사들고 와 우리 사이에. 근데 애는 어쩌고 왔어? 남편이 봐주고 있어요. 웬일로 오늘은 남편이 있어? 네, 모처럼 주말에 집에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장도 좀 마음 편히 보고 그러고 들어가려고요. 언니, 그리고 이거. 미진이 한 손에 들고 있던 쇼핑백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남편 협회에서 나온 기념품인데 언니 하나 드리려고요. 오르골이에요. 언니가 육아용품도 주고 이것저것 저 잘 챙겨주신다고 남편한테 말했더니 꼭 가져다 드리라며 줬어요. 아니, 그게 뭐라고 나까지 챙겨줘. 정말 고마워. 미진아, 잘 쓸게. 미진이는 저에게 오르골을 주고 장을 보러 갔고 퇴근 후 미진이가 준 오르골을 꺼내 올려놓는 걸 본 동생은 놀란 말투로 얘기했습니다. 언니, 이거 어디서 났어? 우리 단골 손님이 주고 갔어. 내가 전에 우리 애가 쓰던 육아용품도 주고 친한 동생이야. 미진이라고. 이거 우리 그이네 협회에서 나온 기념품인데? 어머, 그래? 미진이 남편도 어디 협회에서 일한다더니 제부랑 같은 협회에 다니나 보네. 너무 신기하다. 그러게. 정말 신기하다. 근데 그 집 남편도 그렇게 바쁘대? 대충 들었는데 엄청 바쁘대. 출장도 잦고 집에 혼자 있다고 가게 자주 놀러와. 도대체 뭐가 그렇게 바쁠까? 그 집은 애도 있다면서 혼자 힘들겠네. 그러니까 말이야. 동생은 협회가 한두 개도 아닌데 제부와 미진이 남편이 같은 협회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엄청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전 같은 동네에 있으니 둘이 친하게 지내면 좋겠다고 했어요. 언제 한번 미용실로 와. 미진이 소개시켜 줄게. 둘이 친하게 지내면 좋겠네. 그러니까 언니. 며칠 뒤 미진이가 초췌한 얼굴로 가게에 왔습니다. 어머, 얼굴이 왜 그래? 언니, 요즘 애가 너무 칭얼거려서 죽겠어요. 미진이는 아기를 본다고 아주 죽을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일 때문에 당연히 육아는 거의 하지 못한다고
자기 혼자 독박 육아 중이라며 한탄했죠. 애 아빠가 일주일에 3, 4일은 출장 간답시고 집에 없는 게 말이 되냐면서요. 그 순간 동생 생각이 났어요. 맞다. 자기 남편이랑 우리 제부랑 같은 협회에서 일한대. 어머, 정말요? 너무 신기하다. 그렇지. 자기랑 나랑 인연이긴 인연이었나 봐. 정말 그런가 봐요. 미진이 역시 자신의 남편과 제부가 같은 협회에 다닌다는 사실이 매우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제부도 맨날 집에 없어. 동생네는 애는 없는데. 어쨌든 동생도 맨날 혼자 집에 있는 거 힘들어 하더라고. 하여튼 그 협회 엄청 잘 나가나 봐. 그런 걸까요? 사실 전 남편이 조금 의심스러워요. 응? 뭐가? 아무리 일이 바빠도 매주 이렇게 출장이 있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혹시 남편한테 다른 여자가 있는지. 아휴, 자기야, 별 걱정을 다 한다. 우리 제부도 그런다니까. 일 못해서 집에서 빈둥거리는 남편보다 훨씬 낫지. 그런 생각 마. 자기가 지금 아기 보느라고 너무 힘들어서 그래. 미진이는 매일 바쁜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나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진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도 하겠다 했지만 제부도 똑같이 바쁘고 하니 절대 그럴 리 없다며 미진이를 달랬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가게 쉬는 날이었는데 미진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가게 쉬는 날인데 모르고 찾아왔나 하고 황급히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미진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언니, 아기가 아파요. 어떡해요? 아기가 왜? 어디가 어떻게 아픈데? 열이 많이 나요. 아기가 이렇게 아픈 적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얼른 병원을 데리고 가야지. 저 지금 너무 떨려서 운전도 못하겠어요. 도와주세요, 언니. 너무 놀라 목소리도 덜덜 떨리는 목소리에 정말 운전도 못하겠다 생각이 들었던 저는 급하게 보이는 옷을 주워 입고 미진이네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미진이네 집 문을 열고 얼른 나오라고 말하고 울고 있는 아기를 안고 미진이가 나오는데 거실 벽 한가운데 결혼사진이 눈에 보였습니다. 근데 남편 얼굴이 어딘가 낯이 익더라고요. 멀리서 너무 잠깐 봐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분명 낯이 익은 얼굴이었어요. 어쨌든 미진이와 아기를 데리고 응급실에 갔고 아기는 다행히 그냥 감기였어요.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아이는 열이 내렸고 잠든 아기를 데리고 병원을 나와 집 앞에서 미진이와 헤어졌어요. 바로 다음 날 미진이는 전화로 어제 너무 고마웠다며 자신의 집에서 차 한잔 하러 오시라며 얘기했고 저도 아기는 괜찮은지 걱정되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빈손으로 가긴 뭐해서 슈퍼에서 휴지와 기저귀 한 통 사들고 미진이네 집으로 갔죠. 웃으며 인사를 하며 들어간 저는 어제 자세히 못 봤던 거실에 걸려있는 가족 사진을 보고 너무 놀라 들고 있던 휴지와 기저귀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미진이는 그런 절 보고 놀라서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전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전 급한 일이 있었는데 까먹고 있었다며 황급히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제가 본 광경은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심장이 쿵쾅대고 너무 혼란스러워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미진이네 거실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에 저희 제부가 있었거든요. 동생은 작년에 결혼했고 미진이는 아기가 있으니 좋기 3년은 된 것 같은데 동생이 바람을 피운 것일까? 미진이는 이 사실을 알고 나에게 친한 척 접근한 걸까? 별별 생각이 다 드는데 그 어떤 생각도 말이 안 되는 것이었어요. 당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동생한테 네가 바람을 피운 것이냐 묻고 확인하는 것조차 너무 무서웠어요. 만약 동생이 정말 상간녀라면 제가 뭐라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날 이후
미진이에게서도 여러 번 연락이 왔고 동생에게서도 연락이 왔었지만 저는 모두 무시하고 가게 문도 열지 않았어요. 아직 그 누구에게도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고 정리를 할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전 며칠 동안 머리 터지도록 고민했고 먼저 동생에게 연락했습니다. 너 혼인신고 했니? 며칠 동안 연락도 안 됐다가 갑자기 전화해서 그게 무슨 소리야, 언니? 대답해. 너 혼인신고 했냐고. 당연하지, 언니. 왜 그러는데? 무슨 일 있어? 동생은 혼인신고를 했다니. 그럼 미진이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더 모르겠더라고요. 계속해서 무슨 일이 있냐며 묻는 동생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보에게 여자가 있는 것을 알고 결혼했냐고 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일단은 미진이 쪽도 어느 정도 확인을 해봐야 제가 어떻게 행동할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전 미진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언니, 그날 그렇게 가버려서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연락도 계속 안 되고 무슨 일 있어요? 미진아, 내가 이런 거 물어봐서 정말 미안한데 이유는 묻지 말고 대답해 줄 수 있을까? 정말 무슨 일이에요, 언니? 말씀하세요. 혹시 너 혼인신고 했니? 혼인신고는 아직이에요. 그럼 아기는? 아기도 낳았는데 혼인신고를 안 했다고? 네, 혼인신고는 아직이고 아기는 일단 제호적에 올렸어요. 이건 남편 가정사가 좀 있는데 사실은 남편 아버지가 남편 어릴 때 외도로 집을 나가셨는데 그래서 그 사람은 성까지 바꿔서 개명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개명한 뒤 혼인신고도 하고 아기 호적도 제대로 올리자고 해서 여태 미루고 있었어요. 미진이는 왜 혼인신고가 아직인지 이유를 얘기해주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제 생각엔 미진이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제부가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